질환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척추 수술 환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죠. 많이 두려워하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은 얼마나 입원해야 되고 언제 생활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죠. 보통 수술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시경 하더라도 바늘 한 두 땀 정도는 이제 봉합을 하니까 그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무리를 닫기 위해서 2주간이 필요하고 그 2다음 날 이제 샤워가 가능하고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이 한 3박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양방향 내시경 구멍을 이렇게 절개 해서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빠른 입퇴원이 가능한 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요통이 거의 없죠. 절개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보행 및 일상생활 가능하고, 물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잘 안 올라갑니다. 상처 부위도 작아서 크게 소독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퇴원하시고, 이게 제 유튜브에 있는 건데 여기 목을 이제 수술하는 모습이죠. 경추 협착증, 흉추, 요추 다 가능하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입퇴원이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협착증과 인공관절 수술 가운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드시면 협착증도 심하면서 무릎에 관절염도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우리나라 통념상 무릎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허리는 손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보면은 관절염이 심하면은 보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이 무릎 자체, 다리 뒤가 당긴다든지 엉치가 당겨서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해서 못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순위 따지면 일단 위쪽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무릎 통증이 있게 되면 이제 아래쪽을 하는 건데, 제 환자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수술하면 보통 다리 쪽은 증상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내신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EBS 명의에도 이런 계통, 무릎 척추 통증,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허리 수술하면 이제 안진뱅이 된다, 다리가 다 당겨서 허리 수술이 겁나니까 고관절, 무릎, 발목 수술하고 나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척추를 먼저 하면은 나머지 부분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 내용인데, 척추술, 골반, 무릎 통증 개선 보시면 그 교수님도 이렇게 후만증 및 협착증을 정리했더니 여기 무릎도 많이 펴졌죠. 고정하고 났더니 허리도 펴지면서 무릎도 펴지는 그런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케이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대해서 치료를 너무 무서워하시면은 불필요하게 수술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정확한 진단 및 우선순위로 하면 허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번째 질문. 허리 수술 이후에 다리가 막 저립니다. 왜 저리죠? 척추수술하면 허리를 못 쓴다는 사실인가요? 아까 앞에 내용과 비슷한데, 어쨌건 이 신경 자체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 이걸 펴주게 되면은 이 원래 염증 있는 것들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소요하게 되죠. 그래서 통증 자체는 바로 좋아지는데 저리고 이제 약간 애리면서 내살아있는 느낌 한 6주 이상 걸리긴 하거든요. 여기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던 것이 이게 눌려 있던 걸 펴주어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는 데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신경 아래쪽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젖힙니다. 그래서 신경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종 같은 경우 약이나 주사로 가라앉힐 수 있긴 한데 조금 나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간혹 디스크가 초기 대찰출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경우가 수술이 발전하면서 재활기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쪽은 괜찮은 병변은 신경 자체 색깔이 이제 원래 신경 색깔은 여기 디스크 터지면은 눌려서 빨갛게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현미경과 내시경 수술 한방향 양방향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현미경은 안과나 신경외과에서 쓰는데, 정형외과는 손목 수술도 하죠. 허리에서 쓰는데 이게 척추의 수직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손을 이렇게 아래에서 작업하는 건데, 제가 두 손을 쓰기도 하는데 모자라서 보조자들이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자와 저가 호흡이 잘 맞으면은 크게 문제 없게 되는데, 어떤 보조자가 들어오냐에 따라 수술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출혈 양상도 좀 생길 수 있고, 시야가 내시경보다는 조금 한
4분의 1 정도로 좀 떨어집니다. 절개가 좀 많다 보니까 하고 나서도 좀 많이 아파하시고요. 그 가운데 내시경인 한방인 내시경, 이게 근육 손상이 최소한되고 절개도 아주 작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구멍 자체가 되게 작거든요.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양방향 내시경, 여기는 보면서 이쪽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를 쓸 수 있는데, 한방향은 그게 좀 제약점이고요. 이게 현미경입니다. 한방향은 요 신경 통로 안쪽에서 모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양방향 내시경이든 한방향 내시경이든 그 분야에서 가장 그게 잘 맞다, 잘한다 하면은 그렇게 받는 것이 나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험들 다 해봤는데 양방향 내시경이 가장 저한테 적합하고 확장성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내시경을 보고 한쪽에서는 작업을 하는 논문에 사용된 그림이고요. 그 마지막 질문, 수술 이후에 운동이 언제 가능하고 목욕탕은 언제 갈 수 있는지, 샤워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질환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압술,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은 보통 6주째 운동, 그리고 목욕탕도 실밥 제거한 지 한 달째니까 수술한 지 6주째 되겠죠? 그때 하고, 샤워는 실밥 제거한 다음날 바로 가능합니다. 디스크도 비슷하게 진행되고요. 이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했던 그런 자국입니다. 거의 벌어지지 않지만 탕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불어서 신경이 그 통로가 열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완전히 다 아물고 목욕탕에 들어가시는 게 좋죠. 유압술 같은 경우는 뼈가 안정화되는 3개월째 운동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운동이라는 게 일반 보행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척추를 근력을 써야 되는 운동 자체는 조금 이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목욕탕은 6주째, 샤워는 2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 네. 요새는 탕을 자주 안 가시죠. 집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신경성형수 같은 경우는 일반 시술인데 절개가 없습니다. 바늘로 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복귀는 바로 가능한데, 디스크가 터진 경우는 휴식을 좀 주는 게 좋으니까 1에서 3주 정도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꼬리뼈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 통로 쪽으로 하는 거라서 절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샤워나 이런 거는 바로 다음 날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척추에 대한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일반적인 디스크 협착증에 대한 거 말고 가격이라든지 MR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인데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죠. 요새는 유튜브 그리고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걸 이제 익히시면서 궁금하시면은 질문하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수술을 받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빨리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술 받았으면은 내가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하는 것처럼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쉴 수 없다 하면은 차라리 수술 좀 미뤄서 여유가 되실 때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결과도 많이 좋으시거든요.